퇴직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그 시작이 반가운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수십 년간 한 조직에서 일하며 정체성과 일상을 쌓아온 이들에게 은퇴는 시작이 아니라 끊김에 가깝다. 익숙한 이름으로 불리던 시간이 사라지고 매일 정해진 자리에 출근하던 리듬이 멈춘다. 어느 날 갑자기 달력이 의미를 잃고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은퇴가 자유가 아니라 불안으로 다가온다. 바로 그런 이야기다. 72세의 전직 은행원 김병수 씨는 말했다. 퇴직하고 나서야 알았다. 나는 내 인생이 아니라 은행이라는 궤도 위에서만 달리고 있었던 거다. 퇴직 후엔 그 궤도가 사라졌고 나는 한없이 허공을 떠돌았다. 그가 느꼈던 두려움은 단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만이 아니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모르게 된 공허함,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엇으로 정의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더 깊었다. 은퇴 후 매일이 무서웠다는 그의 고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은퇴를 앞두거나 막 경험한 누군가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첫 번째 사례는 그의 퇴직 직후 석 달 동안의 이야기다. 퇴직식을 마치고 꽃다발을 받으며 웃던 그날 이후 김 씨는 더 이상 아침 7시에 일어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여전히 6시 30분이면 눈을 떴다. 그런데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뉴스는 전날과 비슷했고 동네는 너무 조용했다. 커피를 내리며 뉴스를 보다가도 한숨이 나왔다. 점심때쯤이면 외출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근처 공원에 나갔다. 하지만 혼자 걷는 길은 낯설었고 벤치에 앉아있어도 마음은 붕 떠 있었다. 그렇게 석 달을 보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누구와도 큰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석 달이 가장 공포스러웠다. 내가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내가 아닌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았다라고 했다. 그는 은퇴라는 단절을 자신이라는 사람을 지우는 행위로 받아들였고 그 감정은 하루하루를 움츠리게 만들었다. 두 번째 사례는 그의 일상에서 사라진 사회적 소속감에 관한 이야기다. 김 씨는 35년간 은행에 다녔다. 은행이라는 조직은 복잡하고 예민한 곳이었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익숙한 무대였다. 아침에 출근하면 정해진 동료가 있었고 점심시간에는 함께 밥을 먹었고 오후엔 회의나 고객 응대로 시간을 보냈다. 퇴직 후엔 그런 일이 없었다. 일터에서 자주 마주쳤던 사람들과의 연락도 자연스레 줄었다. 처음엔 며칠에 한 번씩 통화를 하다가도 어느새 내가 괜히 방해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연락을 줄였다. 모임에도 얼굴을 비췄지만 자신이 빠져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에 서운함이 밀려왔다. 내가 빠졌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조직을 보면서 내가 생각보다 별것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그게 괜히 서글펐고 자꾸만 자신감이 줄었죠. 김 씨는 그렇게 관계에서 조금씩 밀려나며 사회로부터도 거리를 느끼기 시작했다. 단지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결국 그는 일과 사람 사이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이중의 상실을 겪고 있었다. 세 번째 사례는 건강의 변화에서 오는 불안이다. 김 씨는 50대 후반까지만 해도 건강검진 결과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저 이 나이쯤 되면 다 그렇다는 식으로 넘겼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몸의 신호에 민감해졌다. 예전처럼 바쁘게 움직이지 않다 보니 작은 통증에도 더 예민해졌고 병원 진료를 받는 횟수도 늘었다. 무엇보다 체력 저하가 빠르게 느껴졌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고 걸을 때 숨이 차는 날도 많아졌다. 병원에서는 단순한 노화라고 했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젠 회사라는 방패막이도 없고 누구에게도 내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 하나가 무너지면 나를 지켜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실제로 그는 몇 번이나 밤에 잠이 들지 못했고 새벽녘까지 창밖을 보며 내가 왜 이렇게까지 불안하지 생각했다고 한다. 그의 말처럼 건강은 더 이상 단순한 신체적 문제만이 아니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곧 일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고 그 일상은 누구도 대신 사라질 수 없다는 점에서 그는 매일이 위기라고 느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이기도 하다. 첫 번째는 시간을 마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혼란을 겪는 경우다. 직장 생활 중에는 하루의 구조가 외부에 의해 정해졌지만 은퇴 후에는 스스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갑자기 자율이 주어졌을 때 인간은 오히려 방향을 잃기도 한다. 두 번째는 사회적 역할의 상실이다. 은퇴는 단순한 일자리의 종료가 아니라 사회 속 나의 위치가 사라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실질적인 외로움과 맞닿는다. 세 번째는 건강과 관련된 불안이다. 이전에는 일이라는 강력한 이유가 있었기에 몸이 조금 아파도 무시하거나 이겨냈지만 은퇴 이후엔 그 이유가 사라지면서 몸의 작은 이상도 심리적 공포로 확장된다. 이는 단순히 나이 들어감이 아니라 기댈 곳 없는 상태에서 비롯되는 공포다. 김 씨는 퇴직 후 2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일상의 틀을 다시 만들었다고 말한다. 오전에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동네 도서관에 들른다. 간단한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여전히 공허한 순간은 있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사람이란 결국 뭔가에 소속되어야 비로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작은 모임이라도 참여하면서 내가 아직 어디엔가 쓰이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중이에요. 그의 말은 은퇴 이후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이 시간도 돈도 아닌 소속감이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처음 겪는 거대한 변화다. 그리고 그 변화 앞에서 당황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다만 그 두려움을 오롯이 혼자 짊어지는 순간부터 은퇴는 고립이 된다. 은퇴 후의 삶이 견고하려면 새로운 하루를 구성하는 능력뿐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재발견하는 힘이 필요하다. 김씨처럼 작지만 반복 가능한 일상을 만들고 작지만 진심이 닿는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퇴직 후 무서웠던 매일을 조금씩 견딜 수 있게 하는 방법일지 모른다.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발견하는 긴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퇴직 이후 매일이 무서웠다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노년기의 삶이 마주한 구조적 진실을 드러낸다. 오랫동안 고정된 리듬 속에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삶의 궤도를 잃게 되었을 때 그 공백은 생각보다 더 거칠고 깊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바라보자면 김병수 씨의 고백은 은퇴자들이 겪는 전형적인 정체성 공백 증후군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단지 일자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사회 속 자기 위치의 붕괴를 경험하는 심리적 충격이다. 직장이라는 구조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그 역할이 사라질 경우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그 막막함은 곧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무력감이나 우울로 발전하기도 한다. 특히 은행과 같은 보수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안에서 수십 년을 보낸 경우 개인이 가진 정체성의 상당 부분이 직무와 연결되어 있기에 퇴직과 동시에 개인의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감각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김 씨가 경험한 첫 번째 충격이 일상 구조의 상실이었다면 이는 시간 사용권을 잃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직장인 시절에는 자신이 아니라 조직이 일정을 정해주었다. 퇴직 후에는 갑자기 자신이 시간을 주도해야 하지만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시간은 자유가 아니라 공허함으로 다가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율적인 시간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평생을 수동적인 일정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 자유는 감당 불가능한 공백으로 다가온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의욕이나 결단이 아니라 구조다. 루틴을 설계하고 반복 가능하게 만드는 일상 구조는 은퇴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자산이 된다. 두 번째로 김 씨가 겪은 사회적 관계의 단절은 역할 중심적 인간관계의 해체로 설명할 수 있다. 직장 내 관계는 실제로 친밀감보다는 역할 수행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경우가 많다. 상사와 부하, 직원 동료와 협력자, 고객과 응대자라는 역할 속에서 우리는 사회적 연결감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 역할이 종료되는 순간 관계도 종료되기 쉽다. 이는 은퇴 후 느끼는 외로움이 단순한 고립감이 아니라 역할 상실에서 비롯된 존재,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김 씨는 자신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조직을 보며 상실감을 느꼈다고 했지만 이는 지극히 보편적인 심리다. 개인은 조직에서 대체 가능한 존재일지 몰라도 자신의 삶에서는 결코 대체될 수 없다. 이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타인의 필요 여부에 의해 자신을 평가하게 되고 이는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은퇴 이후의 관계는 역할이 아닌 존재 자체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는 느리고 불편하고 때론 써먹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더 깊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세 번째로 김 씨가 겪은 건강에 대한 불안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건강 취약성의 발현이다. 실제로 은퇴 이후 병원을 찾는 횟수가 늘고 사소한 통증에 민감해지는 경향은 단지 신체의 노화 때문만이 아니라 심리적 보호막의 상실 때문이기도 하다. 직장이라는 시스템은 많은 은퇴자에게 일정한 보호기제를 제공해왔다. 출근이라는 목적, 사회적 역할에서의 책임감, 동료와의 유대감은 건강 문제에 대한 주의를 분산시키는 기능도 해왔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모든 문제가 온전히 개인에게 귀속된다. 사소한 통증조차도 이제 나를 지켜줄 시스템이 없다는 인식과 결합되면 극심한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김 씨의 말처럼 몸 하나 무너지면 나를 도와줄 시스템이 없다는 감각은 곧 나 자신이 불안의 최종 책임자라는 자각으로 이어지고 이는 더욱 예민한 건강 반응을 불러온다. 전문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은퇴 후 건강관리는 단지 식습관, 운동과 같은 물리적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건강 불안을 완화하려면 신체와 심리의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생활 리듬, 신체 활동과 더불어 정서적 지지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김 씨가 도서관을 다니고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이 단순한 여가 활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자율성과 사회적 유대감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도다. 루틴의 재설계, 사회적 연결의 재구축, 신체와 정서의 통합적 건강관리, 이 세 가지는 은퇴 이후 삶을 안정시키는 핵심적인 기둥이다. 이 기둥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낯설고 불안한 시간을 견디며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과정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반드시 위대한 계획이나 거창한 목표일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매일의 소소한 반복 가능성이야말로 공백을 채우는 가장 확실한 방식이다. 김 씨가 새벽에 깨어 거울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던 순간을 지나 도서관에서 책장을 넘기며 미약한 안정을 느끼는 지점까지 온 것은 하루하루의 작고 반복된 선택들이 쌓인 결과다. 이처럼 은퇴는 정체성의 붕괴가 아니라 정체성의 재구성의 기회다. 직장에서의 역할을 내려놓은 이후 비로소 무엇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시작할 수 있고, 그것은 오히려 인생의 후반기를 더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결국 퇴직 후 매일이 무서웠다는 고백은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 구조에 기대어 살아왔는지를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구조가 사라졌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낀다. 하지만 그 불안은 결코 비정상이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정체성과 관계 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출발선에 선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신호다. 문제는 그 신호를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나 자신만의 리듬과 연결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이다. 김 씨의 사례는 그 물음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텍스트다. 결국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은퇴라는 변곡점을 만난다. 중요한 건 그 순간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이다. 조직이 아닌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구조 속에서 루틴과 관계와 건강을 다시 짜야 한다는 이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과제를 누구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전문가의 역할은 그 여정에 필요한 틀과 언어를 제공하는 것이고, 실천은 결국 각자의 몫이다. 김 씨처럼 두려움을 마주하면서도 묵묵히 하루를 다시 설계하는 이들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의 은퇴 풍경 또한 서서히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은퇴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아주 작고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다.